애프터버너 사용법 그리고 간단한 장애 처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최근 덱 사이즈가 변경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난이도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라면 한절기라서 채굴기들이 감기에 걸린 건지 자꾸 장애가 일어난다고 문자와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내용을 보면 거의 애프터버너만 사용할 줄 알면 어느 정도 이제 장애 처리가 가능한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여러 군데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그래픽 카드를 좀 혼용해서 일어나는 문제들도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알아볼 문제가 다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천천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픽 드라이버가 업데이트 된다거나 아니면 그래픽 드라이버가 충돌이 돼서 그래픽 카드를 인식을 못하는 문제로 인해서 채굴이 안 되는 문제, 그리고 그래픽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복구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비디오 프로파일이 세팅값에서 벗어나면서 채굴 값이 떨어지는 문제, 전부 다 이제 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사진을 하나 볼게요. 이게 제가 이틀 전에 받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2060 슈퍼 그래픽 카드에 느낌표가 들어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래픽 카드 한 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채굴 페이지에서 GPU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없어진 채로 돌아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없어진 채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제 아예 채굴이 안 되는, 그리고 또는 이 상태에서 이제 점점 느낌표가 늘어나면서 4개 다 전부 이제 느낌표가 생겨서 채굴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꼭 2세대와 3세대를 같이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 시리즈와 3000 시리즈를 섞어 썼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 문제를 경험을 했거든요. 3000 시리즈, 그러니까 같은 3000 시리즈 3060하고 3080 같이 썼을 때도 이 문제는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 드라이버 버그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윈도우 업데이트 문제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거의 보면 덱 사이즈 변경 때 이 문제가 같이 발생을 하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좀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드라이버를 전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장치 관리자에서 내 PC에서 오른클릭 들어가서 관리 들어가면 장치 관리자가 나오죠. 장치 관리자에서 디스플레이 어댑터에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고 오른클릭을 선택하고 디바이스 제거를 해서 디바이스를 전부 제거를 해주세요. 멀쩡한 것도 제거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를 새로 설치하시면 되세요. 새로 설치하면 일단 요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요 문제는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채굴 프로그램 세팅해준 오토배치 파일을 실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채굴기 프로그램이 돌아갈 텐데, 이 채굴기 프로그램에 나오는 해시 수치가 이전과 같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요거보다 더 떨어진다거나, 이제 3080 기준으로 보면 3080 기본값이 한 82에서 85 사이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 정도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애프터버너의 프로파일이 날라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애프터버너 프로파일을 손을 봐줘야 이 채굴기에 있는 해시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 애프터버너는 무엇인가 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이 애프터버너는 뭐 쉽게 말하면 그냥 튜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픽카드 튜닝 프로그램이고, 가급적 이제 그래픽카드가 전기는 적게 쓰면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해시는 잘 뽑아낼 수 있도록 튜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이제 그냥 채굴기 만들면서 제가 알아서 세팅을 해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들고 와서 켜놓기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알려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장애가 생기면 자꾸 연락이 오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직접 튜닝을 하는 법을 알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조치가 가능해지니까, 이 영상을 보고 조치를 하라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잘 모르시면 한번 돌려보시면서 이제 왜 이렇게 튜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채굴기를 직접 만드신 게 아니고 어디서 이제 제조를 의뢰하고 조립을 의뢰하고 이제 받으셨다고 한다면 꼭 요런 채굴기가 아니 요런 채굴 튜닝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아마도 뭐 이런 식으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로스 엔진이라는 요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됐든 애프터 버너가 됐든 어쨌든 튜닝은 무조건 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 튜닝을 하지 않으면 수율이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이 튜닝을 함으로써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더 이제 해시가 나오게끔 되는데, 이 해시가 하나로 봤을 때는 뭐 10% 15%지만은 그래픽 카드가 쌓이게 되면은 무시 못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애프터버너 기준으로 알려드릴 거고, 거의 애프터버너를 90% 이상 쓰세요. 저는 처음에 이제 좀 기가바이트 거 많이 그래픽 카드 쓰다 보니까 귀찮아서 어로스 엔진으로 많이 했는데, 어로스 엔진보다는 조금 더 이게 튜닝 값이 잘 먹고 좀 편한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보여드린 사진처럼 이제 그렇게 그래픽 드라이버가 날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픽 드라이버가 초기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그래픽 드라이버가 초기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설정값이 완전 초기화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도 애프터 버너를 사용하면 이제 거의 문제를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바탕화면에 보시면 거의 이제 이 애프터 버너 비행기 그림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실행하시거나 아니면 시작 메뉴 눌러서 이제 애프터 버너를 찾아서 실행을 하셔도 되겠죠. 그럼 거의 요거랑 이제 흡사한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 다 똑같지는 않으실 텐데 이제 애프터 버너가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있어서 이 그림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를 수는 있는데 아마 거의 내용은 거의 같기 때문에 여기 UI를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UI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그림으로 현재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실질적으로 조절하는 바는 거의 같기 때문에 아마 잘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 볼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건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언더볼팅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 영상을 보시기에는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보실 필요가 없고, 요거는 이제 초보자들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볼테이지는 건드시면 마세요.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별로 이제 성능 값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누르시면 이제 같은 그래픽 카드는 동일한 세팅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있는데, 요것도 저는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일단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요걸 눌러주면 이제 성각이 똑같은 모양으로 바뀌고, 지금 요거는 성각이 각각 다른 모양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각각 개별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은 모양이 되어 있으면 하나만 설정해 주면 전부 다 이제 같은 설정으로 덮어 씌워지는 이제 요런 모양의 아이콘입니다. 이게 일단 3060부터 볼게요. 3060을 많이 쓰지는 않으실 텐데 제 주변은 거의 다 3080이라서 3080도 따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3060부터 시작할게요. 일단 이 코어 부분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이 코어는 이 메인 코어가 1000이 넘도록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000에서 1100 사이만 해주면 이제 별다른 문제가 안 생겨요. 그 해시 값이 저하가 안 생기고, 그리고 이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에는 일단 0 상태로 둔 상태에서 시작을 해주세요. 왜냐면 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뭔가 이제 발열이라거나 아니면 드라이버 충돌 때문에 아마 기존 숫자 그대로 넣어주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0,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100씩 올려주세요. 저는 이제 뭐 바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뭐 숫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해시가 올라가는 걸 보고 해시가 더 이상 증가가 안 된다라고 하면 굳이 이제 더 이상 올려줄 필요 없겠죠. 이게 메모리 클럭, 근데 3060 같은 경우에는 요게 오버하는 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오버 더 하면은 1, 2 정도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만큼 이제 좀 발열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파워 리미트는
이 GPU 값이 안 떨어지는 선에서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GPU 값이,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파워 리미트를 더 내리게 되면 어차피 60일 이하로 못 내리긴 하는데, 파워 리미트를 더 내리게 되면은 GPU 클럭이 이제 1000 이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파워가 부족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GPU 클럭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파워가 너무 많다고 하면, 아니면 GPU 클럭이 너무 높으면 메모리 쪽으로 전기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해시가 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적정선을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그 기준이 GPU는 1000에서 1100 사이, 그리고 메모리는 500부터 조금씩, 뭐 500에서 600, 600에서 700, 700에서 800, 800에서 900. 근데 900 했는데 다운됐다? 그럼 50 줄여서 850,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그때 세팅을 할 때는 파워 리미트를 좀 많이 주세요. 넉넉하게 80에서 90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세팅 값이 안정이 됐고 해시 값도 내가 원하는 값에서 안정이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파워 리미트를 5에서 10 정도 이렇게 조금씩 내려주세요. 파워는 적게 먹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파워 리미트는 최대한 많이 줄여주시고, 이 템프 리미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자동으로 잡혀 있긴 한데, 이 템프 리미트가 문제가 좀 환기가 좀 안 되는 시설이나 이렇게 되면 GPU 온도가 너무 올라가는 바람에 이 템프 리미트 때문에 같이 죽어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GPU 온도가 60도가 넘어가면은 그거는 좀 정상적인 채굴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래서 이제 67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이거 사슬을 묶어놨는데, 만약에 이제 좀 환기도 안 되고 온도가 좀 높은 환경이다라고 하면 이 템프 리밋도 이 사슬 해제해서 좀 올려주세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다운돼요. 그리고 팬 스피드 부분인데 거의 오토로 돼 있을 거예요. 이 A가 활성화가 되면 이게 스마트 팬 컨트롤이 되면서 GPU 온도 따라서 팬 속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메모리 쪽의 온도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이제 제가 하드웨어 인포로 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러니까 3060은 메모리 정션 온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따로 제가 빼놓진 않았는데, 3080 같은 경우 정션 온도가 있거든요. 정션 온도를 확인해 보면 이게 GPU 온도 한 50도, 그러니까 GPU 온도 한 더하기 30도 정도 하면은 거의 메모리 정션 온도가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팬 속도를 좀 많이 올려주시는 편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70에서 80 사이 많이 잡아주는데, RPM으로 치면은 한 2000 RPM 정도? 그 쿠렌조이, 쿠렌조인가? 쾌사이존인가? 그 똥꼬집님이 만든 팬 컨트롤 프로그램을 아주 잘 사용해서 그 RPM을 보고 좀 맞춰주고 세팅을 해줬었습니다. 보통 이제 근데 하드웨어 인포를 보셔도 팬 속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걸로 보시고 참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요 정도의 이제 세팅 값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세팅 값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요걸 그냥 외우셔도 돼요. 근데 이제 자기 그래픽 카드마다 이 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세팅 값을 외워줘야죠. 아니면 사진을 찍어 두시던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운이 되면 자기 세팅 값에서 조금 낮춰서 이제 조금씩 올려가면서 이제 세팅 값을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제 주변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3080 볼게요. 3080은 아무래도 값이 조금 다르죠. 이제 파워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펜 속도는 뭐 어차피 70에서 80이니까. 근데 이제 메모리 클럭이 좀 더 들어가 있죠. 이제 3080 같은 경우에 이제 메모리 대역폭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숫자 자체도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메모리 대역폭도 결국 한 10% 정도 더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요게 1300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1500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마 리셋이 되고 해시가 덜 나오시는 분들은 보시면 코어 클럭도 0, 이제 메모리 클럭도 0, 00으로 잡혀 있을 거예요. 00으로 잡혀 있으면 이제 그 메모리 클럭도 한 9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제 해시 값이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더해줘서 값을 올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프터 버너 값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 눌러서 이쪽에 프로파일 저장을 하셔서 다음번에는 프로파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세팅이 올라오게끔 이제 저장을 해주셔야겠죠. 여기까지가
초보자들이 할 수 있는 기본 튜닝이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더 나가면은 이제 좀 만지기가 힘들어지는, 아니면 잘못하면 이제 프로그램이 안 도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심도 있는 부분은 직접 하지 마시고 이제 만들어 주신 분한테 연락하셔서 처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뭐 직접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크게 망가질 일은 없는 부분이니까.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볼테이지 절대 건드시면 안 돼요.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